보다 수주량이 많다라는 그런 유의 기사도 떴던 중국 조선업이 이렇게까지 경쟁력이 없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중국 조선업 수주 잔량의 무려 60% 이상이 오로지 자국 발주량, 중국 선주들의 발주량이나 저품질의 벌크선, 해외로 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위주로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내수시장의 이점이라고도 반대로 그 동전의 양면적으로 보면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내수시장이 이점으로 작용을 하려면, 그것을 딛고 성장하려면 결국 계속되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을 이뤄내야 강력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조선소가 나오는 것인데, 중국은 그저 저품질의 내수시장에만 의존하고 어쩌다 타국 수주를 한번 따면 배를 개판으로 만들어서, 소위 개판임, 이거 단어가 좀 너무 격했지만 배를 좀 품질이 아주 낮게 만들어서 연이은 수주 전쟁에서 배제되는 악순환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운전 2년 만에 폐선이 결정된 후동중화 조선의 LNG 운반선 글래드스톤호 대표적인 사례죠. 이때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보조금 아래 저가 수주로 그 글래드스톤호를 간신히 이 LNG선을 따냈지만 결국 그 납품 기한도 못 찍혔어요. 기한도 제대로 못 맞추고, 심지어는 납품한 그 선박마저 제대로 된 선박을 납품하지 못하면서 선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거죠. 아무리 싸면 뭐합니까? 수년을 기다려 겨우 건조한 배가 쓰지도 못하는 배라면, 제가 선주 입장에서도, 제가 그 선주 입장이라면 분통이 정말 터질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했겠지만 신뢰를 한번 잃은 후에 제 주문은 당연히 들어올 리가 없죠. 한번 당한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그거 뭐 제 주문 하겠습니까? 실제로 지난 2017년 글로벌 해운사인 CMA, CGM은 중국 CSSC에 발주했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의 인도를 벌써 2차례나 인도 거부를 아예 한 상태입니다. 아니, 선주 입장에서 납기일에 배를 받는 게 자기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조선소들도 그 납기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게 지나면 당연히 지체상금, 그러니까 지체되는 거에 대한 그런 배상금을 이제 물게 되는데, 당장 빨리 배를 받아야 선주도 뭐 지체 상환금이고 뭐고 그 배를 갖고 이윤을 창출할 거 아닙니까? 이거 중국이 만든 대로 받았다간 화물 싣고 가다가 망망대에 서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생겼으니 배를 인도받을 리가 없죠. 오늘 혀가 많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중국의 한심한 상황과 더불어서 제가 여러 번 전해드렸듯 한국 조선사들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발주 물량을 싹쓸이 하면서 시진핑 중국 일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발주된 대형 LNG선 35척 정도 발주가 됐거든요. 그 중에 무려 32척을 한국 조선소가 수주했습니다. 삼성이 13, 현대가 8, 현대사모가 2척, 그리고 대우조선이 9척을 수주했죠. 당연히 중국 정부가 압도적인 보조금의 이 저가 수주, 뭐 영업 전략, 그러니까 시진핑의 또 세계 2위 그 패권의 영업력, 그런 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팩트를 부정하면 안 되니까. 국가적인 권력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보조금도 엄청 퍼주고, 그로 인해서 또 저가 수주 영업력도 발휘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중국이 기술력이 조금 못 미치더라도 중국을 선택할 명분이 어느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이 저품질에, 그게 너무나 저품질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중국 조선소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외면받으면서 이런 고급 선박 수주의 철저한 외면으로 아예 고급 선박 건조에 대한 기술력이 쌓일 기회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결국 저가 선박에만 더욱 집착을 하게 되고, 경쟁력이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고급을 만들어보는 시도를 계속하고 공정 효율화를 계속 거쳐도 어려운 게 선박 건조인데,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 건조를 해본 적도 없는 조선사들이 그 수주를 저가로 딴다고 해서 그걸 건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도 거부나 당하고 하는 거죠. 발전을 할 리가 없죠. 또한 기술력이 낮으면 친환경 선박 수주에서도 굉장히 불리한데, 이 IMO,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죠. 2010년대 초반부터 강력하게 환경 규제 같은 것을 강화하면서 기술력이 안 되는 중국은 그냥 만들기도 힘든데 요 환경 규제를 맞춰가면서 또 만들어야 되니까 더 코너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사태가 중국의 자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도 똑같아요. 그나마 뭐 디스플레이가 중국이 잘해주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떠들지만, 그것은 한국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저가 수주에 의해서 좀 어려움에 처했다, 그 관점에서는 맞는 말인데, 중국이 디스플레이에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수치상의 흑자가 있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기사에서 흑자 수치를 보고 돈 되는 라디오 이거 완전 가짜뉴스 퍼뜨리네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수치상의 흑자는 중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빼는 순간 대부분의 회사가 막대한 적자이거나 간신히 몇백억 흑자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반도체 부분은 더 심각하죠. 아예 개발도 못하고 있어요. 2019년 초에 양산한다던 중국 반도체 업체들 다 어디 갔죠? 제가 작년 말에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었죠. 중국 반도체, 푸젠즈나, 이노트론, SMIC, 양쯔강 메모리, YNTC 메모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 회사들 전부 2019년 초면 양산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입으로 발표를 했었지만 지금 단 한 개의 회사도 의미 있는 양산을 못하고 있고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수주량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에서 말했던 반도체 자금률 목표, 지금 보면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아무런 기술력 없이 어떻게 저 정도의 자신감이 나올 수 있는지 신기해요. 뻥을 쳐도 정도껏 쳐야지. 2019년 초에 한 대 놓고 지금 이노트론만 시제품 하나 딸랑 내놨지 양산한 회사가 없어요. 1년 뒤에도 양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계획한 거에. 물론 그 사이에 트럼프한테 맞고 소송당하고 다 있었죠, 시나리오가. 하지만 기술력 자체가 아예 근본적으로 없었어요. 트럼프한테 소송을 안 당한 회사들도 양산을 똑같이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세계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던 CATL, 비아디, 지금 중국 전기차 수요가 폭락함에 따라 점유율도 같이 폭락하고 있죠. 자, 이 문장에서 근데 그럼 전기차 시장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중국 전기차 배터리 회사 탓은 아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 회사들하고 비교해보면 쉽습니다. 한국 3사,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일제히 점유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봐도 한 7% 정도 늘었어요. 이는 정확히 중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 여파로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이 몰락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 3사는 기술력만으로 원래 계속 승부를 봐왔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보조금 수주량이 당연히 적어지면 저가 영업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자연히 기술력 있는 원래 단가로 그냥 공급을 해도 한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 경쟁력이 더 빛을 발하고 수주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것도 돈 되는 라디오에서 수없이 전해드렸던 2019, 2020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예상, 제가 그거는 한 10달, 9달 전에 예상을 했던 것들이죠. 사실 제가 예측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만큼 당연한 얘기입니다. 보조금으로 먹고 살던 회사들이 보조금 끊으면 당연히 보조금 지급받던 시기의 경쟁력을 기르지 못한 그 회사들은 당연히 도산을 하는 거죠. 이거는 보조금이 그 회사 영업이익이었는데 보조금이 빠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적자로 가겠죠? 근데 보조금을 받는 동안 너네들이 기술력을 길러라 이러고 준 건데 기술력을 못 길렀어요. 그러면 당연히 적자로 빠져서 망하는 게 당연한 어떤 이치입니다. 제가 예측을 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CATL 정도는 일정 기술력을 쌓았다고 하지만 반도체, 조선, 비아디 등 나머지 전기차 배터리 업체 등 한국과 비교될 만한 기술력을 쌓은 기업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CATL도 한국보다 1, 2년 늦어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 기술력 전체적인 기술 산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팹리스라든지 AI, 5G 네트워크 장비 등의 중국의 나름 경쟁력 있는 기업들 많이 있죠. 물론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조선, 한국이 세계를 리딩하던 산업, 중국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과장 보도하던 언론들 지금 어디 갔는지 정말 궁금한 순간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